안녕하십니까?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에 있는 혈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 즉 뇌졸중 때문에 뇌 손상이 발생해서 치매가 초래되는 거.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생긴 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못지않게 혈관성 치매가 중요하고 흔합니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해서 치매 발생이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그게 어렵잖아요. 혈관성 치매는 미리 예방이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인지 혈관성 치매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혈관성 치매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국내 약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일병률 구성 비율을 보면 알츠하이머가 73%, 혈관성 치매가 약 11%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된 환자를 부검을 했을 때 약 50%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외에도 혈관의 병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변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가 같이 있는 복합형 치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그리고 뇌졸중이 재발할 때마다 악화를 하고 또 조금 정체됐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고혈압과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흔히 국소신경계 증상이나 지구를 동반합니다. 뇌혈관 내에 있는 병리나 뇌졸중 위치에 따라서 서브코티컬 베스큘러 디멘치아, 멀티 임팩트 디멘치아, 스트래터직 임팩트 디멘치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서브코티컬 베스큘러 디멘치아는 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에 조그만 혈관에 질환이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기고 가장 흔합니다. 국소신경계 이상 없이 서서히 시작되고 점차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는데 알츠하이머하고 구분이 쉽지 않고 뇌 영상을 확인해야지, 뇌 MRI나 MRA를 확인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뇌에서는 이런 혈관 병변과 알츠하이머 병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믹스드 디멘치아가 가장 흔한 치매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면서 신경의 행동 증상이 있을 경우 이제 노인의 MRI나 CT를 보고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이게 혈관 치매로 진단할 것인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로 진단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친스키 허혈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임상에 적용을 했을 때 혈관 치매하고 퇴행성 치매를 구별하는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뇌졸중 재발과 함께 계단식으로 악화를 하거나 악화됐다가 또 좀 정체했다가 또 다시 악화했다가 정체했다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의 질환이 있거나 국소적으로 신경계 증상이 있거나 징후가 있을 때 허혈 점수가 높으면 알츠하이머보다는 혈관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친스키 허혈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의식 수준이 심하게 변동하거나 단계적으로 악화가 되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국소적인 신경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 혈관성 치매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13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7점 이상이면 일단 혈관성 치매 혹은 혼합성 치매를 의심하고 13개 항목 중에서 3번, 4번, 6번, 11번 항목을 제외하고 점수가 4점 이상일 때 또 혈관성 치매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이 허친스키 허혈 지수를 보면 예를 들어 해당이 있다 그러면 이 점수, 해당이 없으면 0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했으면 2점 아니면 0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서서히 진행됐다. 그러면 그랬으면 1점 아니면 0점. 그 다음에 질병 경과의 변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다 그러면 이건 2점 아니면 0점. 밤에 약간 의식이 더 혼탁해진다. 밤에 정신이 없다. 1점 주거나 0점 주거나. 그 다음에 인성이 비교적 보존되면서 그러니까 성격이 괜찮거나 포악하거나 그런데 포악하다 그러면 1점. 그냥 성격은 좋다 순하다 그러면 0점. 그다음에 우울하다. 우울하면 1점, 우울하지 않으면 0점. 신체 증상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이렇다. 신체 증상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그 다음에 감정이 없다. 무표정하거나 감정이 없다 그러면 1점, 감정 변화가 없다 그러면 0점.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1점, 고혈압이 없으면 0점. 뇌졸중이 과거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2점, 없으면 0점. 동맥경화의 증거가 뇌 MRI나 이런 거에서 동맥경화 있다 없다? 1점, 0점.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 손이 마비가 되거나 발이 마비가 되거나 이렇게 어떤 부위가 마비가 된다. 그럼 2점 아니면 0점. 국소적으로 신경학적 징후들이 있다. 그러면 2점, 0점인데 이걸 점수를 18점 만점에서 7점이 넘다. 그러면 일단은 혈관성 치매고 이 중에서 3번, 4번, 6번, 11번 3번, 4번, 6번, 11번이 있는데 이걸 빼고 점수가 4점 이상이다. 그러면 7점하고 같다고 진단을 내려서 내가 혈관성 치매인지 아닌지 우리 부모님이 혈관성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아직 치료가 없죠. 근데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를 하면 치매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위험 인자를 미리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브코티칼 베스큘러 디멘치아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증상 개선제로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잖아요. 그 치료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중에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가 굉장히 필수인데 지금 치매를 앓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를 앓고 있어도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이거를 잘 관리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30%가 혈관 위험인자로 인한 뇌혈관의 병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에서 80%는 이미 혈관 손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 부검을 했더니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도 뇌혈관 병변을 동반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들에게 뇌혈관 질환은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 뇌혈관 병변이 동반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는 혈관성 치매같이 조기에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절대로 잘 관리를 하거나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년기부터 치매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혈관 병변이 동반된 치매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일단은 치매 환자로 의심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할 건지 비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현재 시판 중인 약 4가지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이 있고 이거를 복용할 경우 치매 증상이 약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네페질인데 이거는 경도나 중등도,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모두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었고 특히 뇌혈관 병변이 있는 알츠하이머에서도 효능도 있고 안정성도 있다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치매의 경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뇌혈관이 동반된 경우 기저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네페질을 썼을 경우 진행 속도를 좀 늦춘다고 하고 이 도네페질의 경우 인지기능 개선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상행동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에 한 번 썼을 때 방광이 한 70시간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하루 한 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발생 위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WHO에서 2019년도에 치매 위험 관리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치매 위험 요인인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우울증이 동반됐을 경우 이걸 조심해야 되고 흡연, 음주, 불균형한 식단, 신체활동, 사회활동 이런 감소를 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생활습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성인병 3종 세트죠. 이런 것들이 혈관성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잘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치매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에 발표했는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12가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체중 조절, 혈압 관리, 혈당 조절, 고지혈증 관리, 금주, 금연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 활발한 사회 활동, 친구가 많이 필요한 이유죠. 인지 중재 훈련, 우울증 관리, 청력 손실 예방. 이 12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지 중재 치료는 인지 훈련, 인지 개발, 그리고 인지 자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지 훈련은 기억력이나 주의력, 언어 능력을 특징 짓는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 재활은 일상생활 내에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거고, 인지 자극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시사 문제를 알려주면서 현실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퍼즐, 단어 게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그리고 빵 굽기나 화분 가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리를 쓸 수 있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인지 중재 치료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보면 뉴럴 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인데, 그러니까 뇌하고 뇌가 이렇게 네트워킹 돼 있는데 그것을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뇌가 용적이 증가했고 뇌가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포도당 대사가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333 운동을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3가지 권장, 3가지 금지, 3가지 행동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젊어도 치매 걸리지 않아서도 꼭 이거 써놓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그다음 식사, 독서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봐서 뇌가 활성화되도록, 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피하고, 뇌 손상 예방,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머리를 다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머리를 맞거나 누구한테 뇌 손상 예방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 하시고, 그 다음에 소통, 친구가 많이 필요하고 사회활동이 필요한 이유죠. 소통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 이 333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매 예방 수칙 333을 통해서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기저질환이 잘 치료가 되도록 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 333 운동, 그리고 12가지 가이드라인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